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자, 한 개씩 볼게요. 자, 417페이지에서 밑에 쪽에 전세권자 권리 한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대항력 인정된다고 말하고 있죠. 밑에 쪽에 보시면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전세금 반환 의무자는 누구냐고 묻고 있죠. 자, 예를 들어 뭐 주택이라고 한다면은 주택 양도인이 반환해줘야 돼요. 주택 양수인이 반환해줘야 돼요. 양수인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을이 전세권자일 때 기존에 건물주가 갑이었는데 이자가 병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그럼 병이 건물 양수인이죠, 양수인.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됐다면 을 상대로 전세금 빼줄 의무가 있는 자가 누구다? 갑이다, 병이다? 병이라는 거죠, 병. 그죠? 왜 병이에요? 네, 양수인, 그죠? 네, 양수인 맞아요. 지위 승계, 설정자의 지위가 승계됩니다. 설정자 지위가 승계되고 병이 원하지 않아도 병은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지위가 승계되는 이유는 이자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죠? 대항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대항력의 내용이 지위가 승계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위가 승계되면서 갑이 지고 있던 전세금 반환 채무도 누구한테로? 네, 병한테로 승계되는 것이에요. 채무도. 자, 그런 점에서 대항력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과로 이번에 물권적 청구권. 자, 그리고 밑에 쪽 2번에 상린관계도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 준용된다. 자, 3번에 전세금 증감 청구권도 확인합니다. 이거 형성권입니다. 증감 청구권, 형성권. 계약 기간 중에 전세금이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 증감,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서 상당하지 않게 됐을 때 장래를 향해서 증액 청구나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자, 근데 증액할 땐 제한이 있다 그랬죠? 20분의 1입니다. 20분의 1. 5% 초과하지 못한다. 그럼 몇 년에 한 번씩만 올리시라고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그죠? 1년에 한 번씩. 증액할 때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 4번에 보시면은 부속물에 대한 매수 청구입니다. 316조를 보면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을 때 기본적으로 전세권자는 설치했던 거를 수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으로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자, 해서 부속물들을 수거할 수 있는데 전세권 설정자 측에서 야, 너 그거 수거하지 말고 그거 팔고 가라는 거죠?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세권자가 매수 청구해요? 설정자가 매수 청구해요? 설정자가 형성권입니다.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이 부속물들을 매수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항에서요, 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설정자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다는 거죠. 이때는 전세권자가 반대로 설정자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뿐만 아니라 부속물건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이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하는 경우는 요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건이. 자, 우리가 조문에서 확인했듯이 첫 번째 요건 같은 경우는 설정자로부터 뭐를 받고 설치했을 때? 동의받고 설치했을 때. 동의를 받아서 설치했을 때. 아니면 설정 계약을 할 당시부터 설정자로부터 매수했던 물건일 때 이렇게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전세권자가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갑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처분권이죠. 처분권. 자, 전세권을 처분한다라는 것은 전세권 양도, 그리고 저당권 설정, 목적물 임대, 그리고 전전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전세권 설정자가 있고 그리고 을이 전세권자일 때 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전세권을 다른 사람한테 얼마든지 넘겨버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전세권 양도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전세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당권 설정 가능하다. 자, 그리고 목적물이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 임대차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권에만 있는 이 전전세라는 거. 전세권자가 다시 전세 내놓는 거죠? 전전세 이것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양도 저당권 설정, 임대 전전세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전세권자의 처분권이 보장된다 그러는 거잖아요. 절대적 보장이라고 상대적 보장이라고. 에? 상대적 보장이에요. 상대적이요. 처분권이 상대적. 에? 상대적. 써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전세권자가 이런 식으로 양도 저당권 설정, 임대 전전세 이런 것들을 할 때 설정자로부터 동의 받고 해야 돼요. 동의 안 받아도 할 수 있어요. 동의 받고 동의 안 받아도. 동의 안 받아도. 동의 필요 없죠? 동의 필요 없어요.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권이 보장된다 그러는 거죠. 근데 왜 상대적 보장이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 갑과 을 사이에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처분하지 않기로, 처분하지 말기로 금지 특약이 들어갔다면 처분금지 특약 들어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처분 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 이런 것들은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전세권자의 처분을 금지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지상권에 있어서는 처분금지 특약이 무효였지만 전세권에 있어서는 이게 유효라는 거예요. 처분금지 특약이 유효다. 금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무슨 보장이라고? 상대적 보장이라고. 상대적 보장이야. 자, 그래서 양과로 이번에 예외라고 돼 있는 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설정행위로서 전세권 처분 금지하는 특약을 통해서 유효. 이 특약 유효입니다. 유효. 자, 밑에 쪽 6번도 확인하세요. 경매권. 전세금 안 들어오면 경매 때립니다. 쓰세요. 이런 경매는 임의 경매예요. 에? 무슨 경매라고요? 임의 경매. 임의 경매. 임의 경매. 임의 경매. 강제 경매 아니에요. 임의 경매. 자, 내려가세요. 이제 의무로 갑니다. 의무. 자, 309조를 보면은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 유지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밑에 310조에 유익비 청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비는 안 되지만 유익비는 가능하다. 그래서 밑에 쪽에 목적물 유지수선 의무 확인하시고요. 이런 점에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가서 두 번째 의무를 보면은 용도에 쫓아 사용할 의무가 있다. 용도에 쫓아서. 용도에 따라 쓰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자, 이제 뒤로 가서 조금 특수한 문제들 좀 볼까요? 특수한 문제들. 자, 먼저 첫 번째 특수 문제는요. 422페이지에서요. 전세권 처분 중에서 전세권 양도가 나오죠. 네모 2번의 전세권 양도. 이 중에서도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은 3번에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의 분리 양도 문제가 나옵니다. 분리 양도.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한다는 거예요. 전세권하고 분리해서 양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이런 거죠. 자, 갑이 전세권 설정자, 그리고 을이 전세권자일 때, 을이 전세권자. 을이 전세권자. 자, 이 전세권자가 전세권 양도하는 거. 뭐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전세권하고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그 권리, 채권. 이 채권만 전세권하고 분리해서 요 채권만 다른 사람한테 싹 이렇게 양수할 수 있겠냐는 거죠. 채권만 양도. 자, 경우의 수를 둘로 나눠야 됩니다. 갑과 을 사이에서의 전세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아직 전세권이 존속 중이라는 거죠. 아직 을이 여기서 나갈 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어요. 3개월이요. 그럼 을은 전세금 돌려받는 게 현재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뒤에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을한테는 현재 확정적으로 갑한테 전세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그 반환 채권이 현재는 없는 상태죠. 존속 중이기 때문에. 자, 해서 전세권이 존속 중인 경우에는 전세권하고 분리해서 채권만 양도하는 거 안 돼요. 을이 확정적으로 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본다는 거죠. 자, 채권만 분리 양도 가능한 경우는 갑과 을 사이에 전세권 존속 기간이 전부 다 만료가 됐을 때. 기간 만료가 됐을 때. 그럼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을이 갑상대로 전세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만 병한테 분리해서 양도하는 거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 잘 구별해 놓으세요.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자, 아직 존속 중. 아직 기간이 존속 중이더라도.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존속 중이더라도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하고 분리해가지고 이거를 조건부로 해가지고 양도하는 거.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3개월 뒤에 이제 전세금을 반환받게 되거든요. 3개월 뒤에. 그래서 제가 3개월 뒤에 나중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니까 그 생길 것을 조건으로 해서 3개월 뒤에 전세금 드리겠습니다. 라고 조건부로 양도하시는 거. 그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존속 중이라도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세 가지요. 자, 첫 번째, 존속 중에는 전세권하고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하는 거 안 된다.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해서 양도하시려면 기간이 뭐가 됐을 때, 만료가 됐을 때 할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존속 중이더라도 장래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할 것을 조건부로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양괄호 1번에 원칙이라고 돼 있는 데를 먼저 확인하시면은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이므로 전세권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이 청구권만을 분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밑에 예외라고 돼 있는 데를 보면 전세권 존속 중 장래 전세권 소멸로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넣으셔가지고 양도를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할 수 있다고. 조건부 양도는요. 그거는 할 수 있다. 자, 다음 특수 문제 또 보죠. 자, 책을 좀 뒤로 가셔야 돼요. 자, 책을 좀 뒤로 가셔가지고 426페이지요. 자, 426페이지로 옵니다. 자, 밑에 쪽에 보시면은 전세권 소멸의 효과. 소멸의 효과.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 전세가. 기간이. 네? 기간이 끝나게 되면 전세권 설정자 갑이 있고 그리고 전세권자 을이 있는데 전세가 다 끝났습니다. 종료가 됐다.
자, 이렇게 종료가 되면 일단 전세권 설정자 같은 경우는 빼줘야 되잖아요. 뭐를 빼줘야 돼요? 전세금, 그죠? 전세금 빼줘야 되죠.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된다. 자, 그리고 전세권자을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죠. 목적물 반환. 그리고 전세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면 그 등기 말소시켜야 됩니다.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도 제공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갑이 전세금 빼주는 거, 갑이 전세금 빼주는 거, 을이 목적물을 반환하고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제공해 주는 거, 양자가 지는 이런 채무들 누가 먼저 해야 되죠? 동시에 해야 되죠.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 그래요? 동시이행 관계, 동시이행 관계. 동시이행 관계죠. 동시이행 관계. 자, 그래서 갑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을도 반환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서류도 안 주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갑도 안 하고 을도 안 하는 거죠, 그죠? 둘 다 안 하죠. 자, 그러면 갑이 안 하고 을도 안 하기 때문에 갑은 이행을 지체하는 거예요, 이행지체가 아닙니까? 이행지체 아닙니까? 이행지체 아니에요. 그럼 을도 이행지체예요, 아니에요? 을도 이행지체가 아니죠. 둘 다 이행지체가 아니에요. 아니, 왜 둘 다 이행지체가 아닙니까? 둘이 똑같은 놈이니까. 둘이 둘 다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놈들이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안 하는 균형. 아주 평화로운 거죠. 그죠? 예.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이 균형을 깨트리려면 이 동시 이행 관계를 깨 부수고 싶으면 이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방이 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이행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행하셔야 되죠. 을이 갑에게 이행 제공을 해버리면 목적물 갖다 줘버리고 서류 갖다 제공을 이행을 해버리면 나는 했는데 너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갑이 이제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고 표현해요. 이행지체에 빠진다. 을의 이행으로 인해서 갑은 이행지체에 빠졌고 이제 균형 상태는 깨진 거죠. 이런 상태를 만들어놔야, 갑을 이행지체 상태로 만들어놔야 비로소 을은 전세금의 반환을 못 받을 때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청구가 가능하다. 자, 문장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일단 317조 먼저 보시면은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양자가 지는 채무가 바로 동시 이행 관계다라는 거 말하고 있죠. 318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할 때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 청구. 근데 경매 청구할 때 자, 오른쪽에서요. 자, 파란색 2번에 보시면 경매 청구권이라고 나오죠, 지금. 양괄호 1번을 확인하세요. 경매 요건. 집을 뭐 할 것? 비워줄 것. 집을 비운다는 것 자체가 나는 목적물을 반환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행을 하고 경매 청구, 이행 안 하고 경매 청구. 이행하고. 집을 비우고 경매 청구, 집 안 비우고 경매 청구. 집을 비우고 경매 청구 하시라고요. 그럼 아직 전세금 못 받았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어디 가 계셔야 되죠? 집을 비워놓고 어디 가 계셔야 돼요? 경매 진행되는 동안에. 에? 찜질방 가야 되죠, 찜질방에. 왜냐면 전세금이 내 전재산이잖아요, 전세금이. 경매 청구 딱 하잖아요, 경매 청구를. 그리고 나서 매각되고 그 매각 대금을 내가 받기까지 최소 얼마 걸린다 그랬어요? 최소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6개월에서 한 8개월 걸려요. 그동안에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어른요? 찜질방이요. 그죠? 찜질방 가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특례를 규정해놨어요. 자, 전세 말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서의 이 주택임대차 계약이 있었고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이에요. 자, 근데 이 주택임대차가 종료가 됐다는 겁니다. 끝났죠. 자, 그러면 임대차가 끝났으니까 당연히 임대인 같은 경우는 보증금 빼줘야죠. 보증금 반환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는 뭐를 반환? 목적물 반환하셔야죠. 그리고 임차권 같은 경우는 등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말소 필요한 서류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주로 임대차에서는요. 자, 그러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빼주고 임차인은 방을 빼고. 역시 누가 먼저 하는 거? 누가 먼저 하는 거? 동시에 하시는 거. 동시에 관계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 이행 관계여서 역시 갑이 보증금을 안 빼주시면 을도 당연히 방을 안 빼죠. 역시 둘 다 안 하고 있는 거죠. 둘 다 이행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이행지체가. 갑도 이행지체가 아니고 을도 이행지체가 아니죠. 왜냐하면 둘 다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둘 다. 네? 누가 더 나쁜 놈이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그죠? 원칙적으로는 이런 상태에서 경매를 청구하려면은 이행을 하고 상대방을 어디에 빠뜨려야 된다고요?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 빠뜨려야 돼.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특례가 있어요. 임차인이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비우고 경매, 집 안 비우고 경매. 집 안 비워도. 네, 맞습니다. 집 안 비워도 경매 가능해요. 이게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특례라는 거죠.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제도잖아요. 그럼 찜질방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살면서 경매한다는, 살면서. 이게 원칙이었지만. 비우고 경매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살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경매 요건 요 단락 확인하세요. 전세권자의 뭐죠? 전정 등기 말소요. 설정 등기겠죠, 그죠? 자, 설정 등기 말소 의무화 오타입니다. 설정 등기 말소 의무화.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 관계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하려면, 경매 신청하려면은 우선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목적물 인도 의무 및 설정 등기 말소 의무 이행 제공을 해서 어디에 빠뜨리라고요? 이행 지체 상태로 빠뜨리라는 거죠. 빠뜨려 놓고 경매 신청하시라고요. 전세에서는. 근데 이거하고 이거 잘 비교해 주세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안 빠뜨리고 경매할 수 있다. 특례다, 특례. 집 안 비우고. 만약 그러면 전세 들어갔는데 주택 전세 들어갔다. 그러면 전세권으로서 요 왼쪽이 적용되겠어요? 오른쪽이 적용되겠어요? 지금 제 말 잘 이해 안 되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주택, 갑의 주택에 을이 전세 들어갔다고, 전세.
전세권자라고요. 전세권자. 근데 전세권자가 목적물 인도받고 저기 주민등록 하잖아요. 주민등록. 그죠? 주민등록 하잖아요. 전입신고. 그럼 이로써 또 대항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돼요. 적용돼. 그죠? 그럼 얘는 집을 비우고 경매해야 돼? 안 비우고 해도 돼요? 안 비우고 해도 됩니까? 얘는 전세권자예요? 임차인이에요? 둘 다예요. 자, 다시 한번 둘 다입니다. 전세권자이면서도 자, 전세권자. 왜냐면 갑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이기 때문에 전세권자죠. 근데 목적물이 주택이고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받는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지위도 가지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전세권도 있고 임차권도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아주 든든하시겠네요. 그죠? 둘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럼 이런 경우는 이 왼쪽 요게 적용되겠어요? 아니면 요게 적용되겠어요? 네, 왼쪽이 적용, 오른쪽이 적용. 오른쪽이 적용되죠. 오른쪽이. 이 왼쪽 같은 경우는 민법이지 않습니까? 민법. 네? 이게 바로 일반법이죠. 일반법. 자, 민법이라는 일반법의 내용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이 특별법의 내용이 충돌할 때,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때 뭐가 우선 적용? 특별법 우선 적용. 그죠? 특별법 우선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집을 안 비워도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경매 신청을. 네. 자, 내려가세요. 자, 양괄호 2번으로 내려갑니다. 다음 특수 문제입니다. 자, 일부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입니다. 자, 전세 들어갈 때 목적물 전부의 전세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부 전세도 가능하잖아요. 일부 전세. 그죠? 일부 전세. 그럼 주택 일부 전세 들어간다는 건 어디에 전세 들어간다는 거죠? 방 한 칸 전세. 그죠? 방 한 칸 전세. 네. 방 한 칸 전세 들어갈 수 있죠? 가능해요. 들어가 보세요. 깨달으실 거예요. 가능하다는 게. 집이 이렇게 있는 거죠. 집이 이렇게. 집이 있고 이 집에 할머니가 사시는 거죠. 할머니 집, 할머니. 네? 할머니. 네? 교회 다니시는 할머니. 그리고 그 교회 다니시는 할머니 집에 이제 저기 들어왔던 거죠. 을로 제가 들어왔던 거죠. 전세. 근데 할머니는 이 주택에 사시면서 이제 세입자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 한 칸만 쓰시라는 거죠. 그죠? 여기만 쓰라고, 여기만. 방 한 칸만. 네? 이런 전세를 무슨 전세라 그래요? 일부 전세. 그럼 을의 전세권의 효력은 주택 전부에 다 미칩니까? 여기에만 미칩니까? 여기, 그죠? 여기 일부에만, 여기에만 효력이 미치죠, 여기. 그죠? 여기만 효력이 미친다. 자, 이때 만약에 할머니가 기간이 만료가 되고 전세금 반환하지 않으면, 할머니가 전세금 안 돌려주시면 전세권자로서 경매 신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매할 때 주택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부 경매. 이거 안 돼요. 왜냐하면 을의 전세권의 효력은 어디에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요 방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경매 신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경매하라는 거죠? 일부만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하시라는 거죠. 일부의 효력이 있으니까. 근데 방 한 칸 경매 지금 돼야 안 돼요? 방 한 칸 경매 안 돼요. 만약에 방 한 칸만 경매된다면은 복잡해질 거 아닙니까? 방 한 칸만 경매하면 방 한 칸만 누가 경락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하고 할머니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같이 사는 거죠. 그죠? 불편하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도 안 되고 일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보증금은 안 돌려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러고 있다가 그 뒷순위에 저당권자가 있었던 거예요. 저당권은 당연히 일부 안 되고 전부에 대한 저당권이어서 할머니가 변제를 못하니까 이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겁니다. 아주 감사하죠, 그죠? 저당권자 경매 청구했다. 자, 그럼 뒷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으니까 경락대금이 나오겠고, 경락대금에 대해서 이제 돈을 받으셔야 되겠죠. 을하고 병 중에서 누가 더 빠르니까 순위가 누가 더 빨라요? 을이 더 빠르죠 지금. 그죠? 그럼 경락대금에서 누가 먼저 받으셔야 돼요? 을이 먼저 받으셔야 돼요. 경락대금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을이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일부 전세에서는 전부 전세가 아니라 이렇게 일부 전세에서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는 할 수 없지만,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는 할 수 없지만 매각대금 전부에 대해서 뭐는 가능하다고? 우선 변제권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이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들리십니까? 이 소리가. 에? 당이 떨어진 소리 들리세요? 당 떨어진 소리. 저만 들립니까? 에? 자, 첫 번째 줄 확인하세요. 양괄호 2번의 첫 번째 줄.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없는 일부 전세권자. 일부 전세권자는 전세권 가지고 전부 경매 신청은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거지. 자, 밑에 파랑 색깔 부분 확인해 보세요.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시할 때 전세권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 전부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없다. 뒤로 가세요. 자, 근데 지금 3번에 파랑 색깔 3번에 보시면 경매에서의 우선 변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을 확인합니다. 건물 일부 전세권 설정돼 있을 때 전세권자가 전부에 대해서 매각대금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는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시라고요. 전부에 대해서 경매는 되고 안 되고, 우선 변제는 되고요. 우선 변제는 되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 그러면 뒷순위에 저당권자가 없으면 어떡하죠? 예? 뒷순위에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해 줄 저당권자가 안 계시고 할머니는 전세금을 안 주시고,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전부도 안 되고 일부도 안 되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을이 저 할머니를 상대로 해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채권? 자,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토대로 해서 할머니 상대로 소송 제기하고 확정 판결문을 받아서 이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해버리는 경매, 이런 걸 가리켜서 강제경매라 그래요. 강제경매는 채권자 지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전세권자라고 해도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부에 대해서. 자, 이런 걸 강제경매라 그러고, 이 경매 있죠? 여기서 말했던 경매. 여기서 말했던 경매는 채권자로서 경매하는 거, 전세권에 기해서 하는 거. 전세권에 기해서 하는 경매. 이런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는 크게 이렇게 판결문 받아서 하는 강제경매가 있고, 판결문 안 받아도 되는 임의경매가 있는 거예요. 경매가 크게 두 가지예요, 종류가. 그러면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판결문 기본적으로 받아서 경매해요? 안 받아도 경매할 수 있어요? 안 받아도. 그걸 무슨 경매라고?
임의경매. 근데 채권자 지위에서 판결문 받아서 하는 경매를 강제경매라고 하는 거죠. 강제경매. 뭐가 더 쉽죠? 이게 훨씬 쉽죠, 이게. 이거는 돈 안 들어올 때. 이건 돈 안 들어오죠? 그럼 즉시 할 수 있어요, 즉시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즉시 신청. 바로 그냥 법원 가가지고 신청하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판결문 받아야 되죠? 그럼 소송 제기해서 판결문 받기까지 최소한 3개월 걸죠, 3개월. 3개월 동안에 판결문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경매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거예요, 강제경매는요. 근데 어쨌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뒤에 저당권자 안 계시면 이때 을은 전세권 가지고는 경매 신청이 안 되지만 지금 현재 뭘 가지고 경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채권자의 지위에서 강제경매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바로 그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전세권 관련된 내용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익 물권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담보 물권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담보 물권. 자, 담보 물권 중에서 이 440페이지 잠깐 와보세요. 440페이지. 자, 440페이지 와보시면 담보 물권 특성, 이 통유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이 세 가지는 담보 물권의 완벽한 공통점이죠. 우리 시험범위에 포함되는 이 유치권하고 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하고 이 둘의 공통점이잖아요. 유치권에서도 부종성 인정. 피담보 채권과 그리고 담보물권인 유치권이 주종관계를 이루면서 함께 간다는 거, 부종성. 저당권도 인정. 수반성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다 인정이죠. 그리고 이제 불가분성도 유치권, 저당권 전부 다 이렇게 인정이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물상대위. 이 물상대위 관련해 가지고는 유치권에서 물상대위가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기억하셔야 되죠, 이거. 그죠? 저당권에서는 인정되죠. 그래서 물상대위가 유치권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이제 유치권이 시작돼야 되죠. 물상대위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네, 보험금 맞습니다. 보험금. 그죠? 가치 변형물을 떠올리셔야 돼요. 가치 변형물. 네, 맞습니다. 보험금이라던가 아니면은 수용 보상금이라든가 토지 수용 보상금 이런 것들. 이런 보험금이나 보상금에 대해서 과연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냐. 저당권자는 이런 거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유치권자는 주장을 해요, 못해요? 유치권자 못하죠. 이를 통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죠.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다는 것도 결국 경락 대금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가치 변형물에 대한 효력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상 대위가 인정되는 저당권에서는 우선 변제권 인정이죠. 근데 유치권에서 물상 대위가 인정 안 되므로 우선 변제권도 유치권자가 가지지 못하죠. 이 두 점에서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물상 대위 보세요. 담보 물권의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공용징수가 됐을 때 그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작용하는 것을 물상 대위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현재 저당 잡은 건물이 불타서 화재 보험금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보험금에 대해서도 효력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저당권에서는. 근데 유치권은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해서 밑에 이제 표를 보게 되면은 불가분성 밑에 물상 대위성에서 유치권은 그게 없다는 거. 저당권은 인정이 되지만요.
그래서 뒤로 와서 442페이지 잠깐 와보세요. 442페이지. 유치권에서 인정되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에서 인정되지 못하는 거. 첫 번째, 우선 변제권 안 되고. 유치권자는. 그리고 또 뭐가 안 되고? 물상 대위성 인정 안 되고. 자,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이 다른 제한 물권들에는 전부 다 준용되는데 유치권에서만큼은 준용 안 되죠. 해서 유치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도 안 되잖아요. 준용되지 않는다. 우물물 세 가지가 없죠. 다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유치권자는 경매 신청은 가능하죠.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 주의하셔야 되죠. 자,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는 유치권 성립 요건 보이십니까?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담보물권을 마무리하고 이제 계약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